전산세무 1급 교재 5페이지에 오늘은 80회 기출문제 부가소득 법인세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5페이지 한결은 2022년 7월 1일에 업무용 승용차를 5,500만 원에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1,500만 원을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포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은 가입되었고 업무 사용 비율은 100%래 100%. 감가상각비는 회계 처리하지 않았고 이게 원래는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 순서가 첫 번째는 원래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원칙은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 업무용 승용차는 5년간 정액법 강제상각이야. 5년간 정액법 강제상각. 그러니까 이때 문제도 약간은 좀 이렇게 부족하게 좀 나왔어. 이게 그 업무용 수용차 개정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럼 세법상 일단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면 세법상 취득 원가는 5,500만 원에다가 취득세 얼마까지 더해서 1,500만 원. 이거 취득 원가에 넣어야 될 거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그지? 그지? 그럼 더하면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 세법상 취득 원가가 7천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5년입니다. 그럼 7천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1,400만 원이에요. 1,400만 원. 언제 취득했는지 7월 1일 날 취득했네. 그럼 1,4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하면 70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면 회사 계상액 회사 계상액은 지금 즉시상각 의제 1,500만 원 우리가 즉상각 의제라고 하는 거죠. 그지? 응. 즉상각 의제 1,500만 원. 우리 회사 계상액은 회사 계상 상각비 당기의 즉상각 의제 그 다음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 그 다음에 손상차손 이런 것은 다 더하는 겁니다. 회사 계상액은 1,500만 원인데 세법상 한도가 700만 원이니까 한도 초과액 800만 원은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 불산입 특례 그럼 업무용 승용차 지금 관련 비용이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앞에서 이미 얼마는 송금물상 했으니까 800만 원 송금물상 했으니까 700만 원만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어? 지금 요 700만 원은 요 700만 원 세법상 예, 감가상각비 한도에 곱하기 예, 1 마이너스 예, 업무의 사용 비율. 근데 업무의 사용 비율이 없어요. 전부 다 업무에 썼어요. 그지? 업무 사용 비율 100%잖아. 100%. 그지? 예. 그러면 예, 송금불상입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송금불산입 예, 배당 등이에요.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예, 송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얘가 지금 700만 원 예, 인정받았는데 마이너스 예,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거든요. 연간한도 800만 원. 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4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지. 연중에 취득했기 때문에. 그러면 700에서 400만 원 빼니까 300만 원은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송금불산입 때는 금액이 여기 800만 원하고 여기 800만 원하고 여기 300만 원하고 해서 1100만 원이에요. 1100만 원. 답이 없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1 마이너스 업무 외 사용 비율이 아니라 업무 사용 비율. 그러니까 100% 업무에 썼기 때문에 송금물산입이 없고 만약에 업무 사용 비율이 90%라면 10%만큼 송금물산입이고 10%만큼 송금물산일 때 여기는 지금 감가상각비만 갖고 했지만 예, 여기 감가상각비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뭐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뭐 보험료, 수리비, 주유비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다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10%가 업무의 사용 비율이라면 감가상각비도 10%만큼 감가상각비도 10%만큼 송금물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도 10%만큼 송금물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상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때 출제자의 의도는 그냥
800만 원만 송금물산이 세금과 국가 나왔네. 800만 원만. 답이 2번으로. 여기만 한 거네. 여기만 따지면. 1번만. 이거 즉산과 의제니까 이게 회사 계산이익이잖아. 그지? 1,500만 원인데 계산했을 때 한도가 7천만 원을 5년 나눠서 1,400만 원이고 1,400만 원 12분의 6 하면 700만 원이다 보니까 800만 원 한도 초과의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 답이 2번이고요. 여기에 대한 건 안 한 거지. 여기에 대한 거는. 그지? 지금 여기에 대한 건 안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바뀐 걸까? 나중에. 나중에 또 한도가 800만 원 초과하면 또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12번. 다음 중 부가가세법상 수정 세금 계산 발급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정 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이 가능해? 언제까지? 세무조사 나가기 전까지. 응? 병정 나가기 전까지. 그지? 응? 세무서에서 병정 나가기 전까지 수정 세금 계산 교부가 가능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교부하지 않은 게 있으면 발급하지 않은 게 있으면 수정 신고 경정 나가기 전까지 수정 신고 기한후 신고 그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정 청구 할 수 있다. 4번 처음 공급한 재화가 한입된 경우도 수정 세금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외로 잘못 기재한 경우 경우도 발급이 가능하고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도 발급이 가능해요. 착오에 의한 전자세금 계산서 이중 발행된 경우도 수정세금 발급이 가능하고 일반 가세자에서 간이가세자로 가세유형이 전환된 후 가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일반 가세자에서 가세유형이 전환되는데 간이가세자로 바뀌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교부한 경우 용역에 대해서 가나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수정세금 계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나다라예요. 가나다라 답은. 수정 세금 계산서는 일단 세금 계산서 발행한 적이 있어야 돼. 발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당초 공급이 취소되거나 반품, 애누리, 할인 된 경우 그지? 그 다음에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 이중 발급했다. 여기는 간이가세자로 바뀌기 전에 가나다에 의해서 교부한 경우야. 그게 나중에 이제 발견됐다는 얘기, 나중에. 그치? 그런 경우도, 수정세금 교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이 4번이고, 가나의 세무서에서 경정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나의 세무서에서 경정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근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 교부한다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13번.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 가세필 확정신고는 그 가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소득세나 법인세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같은 경우는 그 신고기한이 한 달 연장이 돼요. 원래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소득세 신고기한이고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네. 그지? 3개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세 같은 경우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라고 하면 원래 3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인데 한 달 연기가 되면 4월 30일까지 법인세는 소득세는 원래가 5월 말일까지인데 한 달 연기가 되니까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해서 해당 가세기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한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 원래가 3월 31일까지인데 그지? 한 달 연기가 되니까 4월 30일까지.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치? 원래 법인은 무조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치? 예, 그 부분은 조금, 예. 3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 원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대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각각 적용한대, 각각.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때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대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3번 답은 4번이고 각각 적용한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 및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1번 틀렸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14번에 1번 틀렸고 영세율은 완전 면세죠.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으니까 완전 면세고 면세는 부분 면세입니다. 매출세액은 면제받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영세율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에 대한 누적효과와 한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세율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부가세에 대한 누적효과. 누적효과라는 얘기는 누적효과가 발생한 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어? 면세사업자가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가세사업자는 가세사업자인데 면세 아니 미안해요. 면세사업자가 왔구나. 면세사업자가 가세 물건을 사서 면세에 쓰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까 원가가 커진다는 게 누적효과. 누적효과. 그 다음 한수효과도 한수효과는 면세품을 구입해서 일반 가세에 쓰는 경우. 응?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거든. 한수효과 때문에 음식점 같은 경우 면세품 구입할 때 매입세액이 없었다. 매입세액 면제받았는데 그걸 제조 가공해서 가세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지 면세품도 가세가 되더라. 그러니까 면세됐던 세금을 다시 뱉어내는 개념이 한수효과. 근데 영세율은 어차피 매출세액 0원이고 매입세율은 다 공제해 주니까 그지 공제해 주니까 공제 또는 환급해 주니까 누적효과와 한수효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에서 영세율 제도는 주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와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고 면세 제도는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누적 효과는 면세 사업자가 가세 재화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는 만큼 원가가 커지는 것. 원가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는 만큼 원가가 증가한다. 한수효과는 면세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조, 가공해서 가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 원재료도 면세 원재료 금액도 가세되는 것, 가세되는 효과를 우리가 한수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면세됐던 금액만큼 다시 또 가세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누적 효과는 면세 사업자가 가세 재화를 구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그만큼 원가가 증가하는 게 누적효과 금액이 커진다. 누적효과. 환수효과는 면세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조 가공해서 가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됐던 금액도 가세가 되더라는 얘기지. 그지? 그냥 우리 파는 금액의 10%를 붙이니까 면세로 구입한 금액도 가세가 되더라. 그거 우리가 한수효과를 표현합니다. 정리를 하시면 되고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산 판매 손익의 기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품 등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인도기준이나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인도기준이나 회수기의 도래기준도 수용합니다. 상품 등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인도기준이지만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인도기준, 회수기의 도래기준도 수용하고 자산의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산을 인도하는 때를 손익의 기록시기를 한다.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자산을 인도하는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판매할 때 수익 인식하죠. 그지? 2번이 틀렸고 상품 등의 시용 판매는 구매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을 손익의 기록시기로 하고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 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손익의 기록시기를 하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거나 상대방에게 사용 수익하게 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죠. 그지? 사용 수익일을 손익의 기록시기로 한다. 그래서 15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80회 기출문제 부가소득 법인세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 요거 잠깐 보시면 장기할부 판매는 기업 회계 기준은 원칙은 인도 기준 현재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회수기의 도래 기준 회계 처리를 허용한다. 허용의 의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이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인세법은 장기할부 판매에 대해서 원칙은 인도 기준 명목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업 회계 기준상 회수기의 도래 기준 회계 처리한 경우 기업 회계 기준상 회수기의 도래 기준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는 중소기업만 지금 허용되는 내용이죠. 그지? 중소기업만. 중소기업만 해수기의 도래 기준 회계 처리할 수 있으니까 회계 처리한 경우 허용하고 현재가치평가도 허용합니다. 법인세법은 단 중소기업은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회수기의 도래기준을 신고조정 허용하고요.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이런 거 차이점이 있으니까 한번 필기 한번 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80회 부가소득 법인세 이론 문제 끝났어요.